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음식 갈망에 대해서 손아림 박사님께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나머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. 오늘 먼저 다뤄볼 음식 갈망의 그 유형은 어떤 건가요? 네,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유형은 스트레스 회피형 음식 갈망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음식을 먹는 경우인데요. 음식이 일종의 위안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 또는 기분이 더 좋아지고 싶을 때 음식을 먹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단 음식이 딱 생각이 나는데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?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, 확 짜증나거나 아니면 기분이 언짢다 이럴 때는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럴 때에는 몸에서 이제 단 음식, 당 이런 것들을 좀 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단 음식을 포함해서 막 폭식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시험 때 초콜릿을 먹으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초콜릿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연구들을 보면 초콜릿을 먹었을 때 이 학생들의 기억력과 암기력과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됐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. 다만 우리 몸에 꼭 설탕이 필요한가, 당분을 먹어야 되는가, 필수 요소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초콜릿이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제 한두 개 정도 가볍게 먹으면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시험 전에 이럴 경우에는 부담감도 크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. 스트레스를 받을 때 되게 좀 음식을 막 찾게 되는데 이렇게 음식으로 풀고 싶지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음식으로 풀지 않고 기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 스트레스 회피형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짜증나거나 아니면 언짢거나 아니면 뭔가 좌절감을 느껴서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. 우리가 음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분을 좀 다루어 줄 수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기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럴 때 좀 내가 스트레스성 폭식을 좀 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잠깐 잊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. 일단 너무 각성돼 있다. 지금 순식간에 기분이 확 언짢아졌고 그리고 어떤 먹고 싶은 충동도 확 커졌다. 라고 하면 그 순간에 좀 진정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응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그 순간을 환기시키는 이 반응형 반응을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분과 관련된 특정한 생각들이 있거든요. 이거를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일단 기분이 되게 별로거든요. 기분을 더 별로로 만들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기대하고 설렜던 어떤 활동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. 그게 가장 좋은 대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네 번째, 강박형 갈망입니다.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금지하는 음식들이 많이 생기는데 설탕, 나트륨, 튀긴 음식, 밀가루 이런 것들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록 그 특정 음식이 자꾸 생각나고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원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강박형이라고 합니다. 다이어트 할 때는 사실 가장 금기시되는 게 야식이죠. 근데
야식이 정말 항상 먹고 싶어지는, 다이어트 할 때는 오히려 더 생각나는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? 네, 이제 뭔가 안 된다고 하면 더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. 금지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그 금지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찾아내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뭔가를 먹지 말자라고 생각할수록 더 그 음식이 떠오르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먹지 말자라고 했던 것 중에 조금 더 특정 음식, 예를 들면 초콜릿, 라면 이런 거에 더 집착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. 네.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? 사람마다 원하는 음식,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음식들이 되게 다양한데 자신이 원하고 먹었을 때 뭔가 보상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초콜릿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 라면일 수도 있다. 개인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게 되게 다른 이유들까지도 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. 그리고 그 특정 음식들, 초콜릿 같은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돼.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이어트 때 특정 음식에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왜 그럴까요? 이제 다이어트 때 음식을 제한하다 보면 이 음식은 이제 나는 못 먹어 이런 것들이 생기죠. 그러면 아무래도 저항심 그리고 반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처음에는 좀 잘 지키다가 금지 하다 보면 그 저항감이 계속 마음속에 쌓이다가 우리가 입이 터진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둑이 터지듯이 이제 꽝 터져서 오히려 더 많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.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되게 유연한 조절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사실 그 식탐과 항상 저희는 싸워야 될 텐데 이 식탐 자체는 식욕, 막 음식 갈망을 느끼더라도 그걸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안정될 것 같고 그 뒤에 살 빼는 다이어트에도 확실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기본 생활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기본 생활이 잘 될 때 나머지 자신감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을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손아림 박사님과 함께 그 음식 갈망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음식 갈망 그리고 식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좀 더 좋은 관계를 앞으로 맺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이야기를 해주신 손아림 박사님 감사합니다.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